안녕하세요. 예전에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경제 성장의 어떤 상징, 발판이 되었던 것처럼요. 이제 AI 시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 특히 AI 고속도로라는 책의 4부, 한국형 AI 고속도로 부분을 보니까요. 바로 이 미래의 길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이 한국형 AI 고속도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또 어떤 요소들이 핵심인지,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인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기술 인프라 이야기 같지만 들어보면 결국 우리 미래 경쟁력이 걸린 문제더라고요.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자료에서 보니까요, 이 AI 고속도로를 단순히 기술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이렇게 결합된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국제 해적 케이블 고속도로입니다. 해적 케이블이요? 네, 이게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거의 대부분, 자료에선 99.4%라고 나오는데 이걸 담당한다고 하니까요. 사실상 글로벌 데이터의 생명선인 셈이죠. 아, 그렇게나 많이요? 네, 우리가 서울에서 뉴욕으로 통신하는데 0.051초밖에 안 걸리는 것도 다 이 해적 케이블 덕분이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속도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 대만 사례를 보면요. 중국을 일부러 우회하는 독자적인 케이블, 애프리콧이라고 하죠. 이걸 직접 건설하고 있거든요. 아, 데이터 안보 차원이군요. 요 우리가 1995년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성공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네네. 그럼 이제 글로벌 데이터를 끌어오는 길을 확보했다면 그 다음은 국내에서 이걸 처리할 엔진, 이게 필요하겠네요. 여기서 말씀하신 AIDC, AI 팩토리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군요. 아, 네, 바로 그거죠. 일반 데이터 센터 IDC라고 하는 게 그냥 데이터를 보관하는 창고에 가깝다면요. AIDC,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는 AI 연산을 위한 초고속림 엔진 공장 같은 거예요. 엔진 공장이요? 네, 엔비디아의 APEC이나 HPEC 같은 고성능 AI 가속기,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넣어주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부품들이 아주 핵심적이고요. AI 팩토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인데요. AI 모델 개발부터 나중에 서비스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AI 가치를 그냥 찍어내는 공장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 AI 가치를 찍어낸다. 그럼 이런 엄청난 시설들을 실제로 만들고 운영하는 인프라, 이게 세 번째 핵심 요소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쓰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나 SKT A.dot 같은 서비스 뒤에는 사실 이런 막대한 인프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첨단 인프라들이 국내에 어떻게 배치되고 있느냐는 거죠. 아, 배치 문제? 네.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네이버의 각세종 데이터 센터는 PUE 1.09라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효율을 달성했어요. PUE는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인 거거든요. 네, 1.09면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첨단 센터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너무 몰려 있다는 거예요. 아, 수도권 집중.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당장 2029년까지만 봐도 신규 데이터 센터 수요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몰릴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80%요? 오,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럼 이 수도권 집중 현상, 이거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역 거점을 키우는 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미 광주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운영 중이고요. 또 부산 같은 경우는 그 국제 해적 케이블이 들어오는 이점을 살려서 에코 델타시티에 아주 큰 규모의 집적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한 4.2조 원 투자해서 420메가와트 규모로요. 글로벌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죠. 부산이 글로벌 허브요? 네. 그리고 춘천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춘천은 어떤가요? 춘천은 소양강 댐의 차가운 물, 그러니까 심층수를 냉각에 직접 활용하는 수열 에너지 방식을 도입하려고 해요. 이걸로 전력 효율을 크게 높이고 동시에 스마트팜 같은 다른 시설들이랑 연계해서 복합단지를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댐물을 냉각해요? 신기하네요. 그럼 이렇게 개별 거점들을 넘어서 이걸 국가 차원에서 쭉 연결하는 더 큰 그림, 자료에 나오는 AI 경부고속도로 구상도 있던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의 잠재력을 강조하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부분을 주목할 만한데요. 동해안 지역은 일단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 전력.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그 심층수 활용인데요. 동해안 심층수가 연중 거의 2도씨 정도를 유지하거든요. 이걸 냉각에 쓰면 에너지 효율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네, 실제로 구글이 핀란드에서 바닷물로 데이터 센터를 냉각해서 전력 사용량을 40%나 줄인 사례가 있어요. 비슷한 원리죠. 40%나요. 와, 그렇죠. 여기에 뭐 포스코 같은 기존 제조업 기반과의 연계 가능성도 크고요. 자료에서는 이걸 약간 비유적으로 과거에 신라 문무대왕이 동해를 지키면서 국력을 키웠던 것처럼 이 AI 고속도로가 미래 한국 번영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런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무대왕 비유까지.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이 한국형 AI 고속도로라는 게 단순히 뭐 케이블 깔고 센터 짓는 걸 넘어서는 문제네요. 데이터 확보부터 처리 능력, 또 지역 균형 발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까지 정말 여러 가지가 얽힌 복합적인 국가 과제라는 게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 AI 고속도로는 뭐 기술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그리고 한국 경제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봐야 해요. AI 기술이 가져올 여러 기회들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고 또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풀어야 할 과제도 정말 많다는 것도 분명하고요. 네. 자료 마지막 부분에는요, 뭐 국가 GNI 과속기 센터 구축부터 시작해서 퀀텀 통신 고속도로 실증, 심지어 역U자형 국가 전력망 구축까지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이 한 17가지 정도 나오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정책이 우리 한국의 AI 미래를 여는 가장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혹은 어쩌면 넘어야 할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